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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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탕 토끼 식당. 하나 둘 셋 cap.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토끼 식당 싱어송라이터 조형우입니다. 팟캐스트 우당탕탕 토끼 식당 벌써 20화, 오늘 20화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육개장이에요. 육개장을 만들어 볼 건데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진짜 약간 좀 땡겨가지고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간 좀 제대로 된 육개장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마침 약간 양지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한우 양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예 제대로 그냥 육개장 많이 끓여서 고사리도 팍팍 넣어가지고 한 며칠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육개장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양지하고 조금 짜투리 고기, 소고기 어디서 받은 거라 가지고 한우고요. 이거 좀 나누고 다 같이 나누고 나서 지금 한 400g? 500g 정도 지금 양지랑 자투리 고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시피 좀 보면서 할 거고요. 양지머리 한 500g, 무는 지금 200g을 제가 미리 썰어 놨고 대파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식재료들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도 있고 양파 써야 되고 다진 마늘 있던가? 다진 마늘 내가 있나? 한번 볼게요. 다진 마늘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맨 뒤에 있네 이거. 다진 마늘이 몇 숟갈 들어가야 돼가지고 일단은 파부터 손질을 해볼까요? 파, 양파. 한번 물이 레시피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소고기를 좀 담궈서 핏물을 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새로 갈아주겠습니다. 두 번 정도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아 놓고 파는 흰 부분 2대랑 작은 초록 부분 2대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이 정도면 되겠지? 대파 2줄 쓰면 된다네요. 고사리 250g 정도. 일단 파 요거는 육수에 쓰고 좀 씻어주고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파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냉장고를 안 닫았네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육개장에는 좀 파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커팅. 파 반으로 다 갈라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반으로 갈라주고 이것도 밥이 제가 아까 미리 안 쳐놔가지고 밥이 되려고 해요 지금. 그 다음에 요거를 적당한 길이로 파를 썰어줍니다. 파
육개장, 저는 이제 파가 막 엄청 씹히는 요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호감을 갖고 있진 않는데, 희한하게 육개장은 파가 많은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지금 접시 하나 꽉 차가지고, 꽉 차고 있는데, 밥도 다 돼가고, 육개장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되려나? 지금 벌써 저녁 8시 50분이거든요.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는 날짜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저 그 아리랑 라디오, 영어로 진행되는 라디오인데 저번에 음원 발매된 걸로 잡힌 스케줄이라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 육개장을 또 하는 이유가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며칠 전에 해장을 할 겸 뭔가 좀 따스한 음식을 계속 넣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런 요리가 좋은 게 재료들 이것저것 있는 거를 다 약간 때려 넣을 수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팽이버섯도 좀 뜯어서 씻어가지고, 이건 좀 나중에 넣을 거니까 좀 나중에 따로 놔두고, 파는 퇴장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만가닥버섯도 사왔어요. 만가닥버섯도 조금 찢어가지고, 이거는 좀 일찍 들어가도 될 것 같아. 팽이버섯은 너무 일찍 들어가면 다 막 너무 흐느적거리는데, 이 버섯은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한 묶음? 두 묶음? 바로바로 재료들 해갖고 봉지에 이렇게 넣어 놓는 걸 좋아합니다. 냉장고에만 잘 넣어 놓으면 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만 보관하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팟캐스트 때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들을. 무도 좀 남았고, 무 남았으니까 이제 국요리 한동안 할 수 있겠네. 됐고, 당근은 안 넣고, 저는 국 요리에 당근이 들어간 걸 아주 혐오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유용한 꿀팁이 여러분들께 생겼는데, 당근이랑 감자랑 양파를 따로따로 사는 게 진짜 항상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보관도 오래 못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쿠팡에서 보니까 당근하고 양파하고 감자를 두 개씩 해갖고 같이 팔더라고요. 흙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막 흙에 뒤덮여 있어서 잘 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상태가 더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사실은 뭐 완전 막 4인 가족 수준이 아니면 뭐 제가 맨날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양파하고 감자 물러져가지고 맨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니까 사실 가격도 엄청 비싸진 않고, 깐 당근이나 막 그런 손질된 애들은 되게 비싼데, 이처럼 그림당으로 이렇게 보고 장을 보니까 쿠팡 살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길래 이거를 한번 이번에 주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만족스럽네요. 당근 2개, 그 다음에 감자 2개, 양파 2개, 이렇게 좀 작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단히 신선한 상태가 좋은 그런 당근이랑 감자는 아니고 약간 제대로 포장해서 팔기에는 조금 애매한 퀄리티의 당근이나 감자나 양파를 그냥 봉지에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이 농민분들, 농사하시는 분들 이거 뭐 퀄리티 유지하는 것도 진짜 힘들다면서요. 농약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막 유기농에서 안 쳐주고 막 그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요즘에는 양파랑 당근이랑 감자 이런 거 전부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결국은 제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가 채소가 많아 지금. 장난 아니야. 당분간 여러분 채소 먹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채소 많이 들어가는 레시피들을 많이 할 것 같네요. 채소가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채소가 비싼데. 6.5리터 다시마 10g 정도. 이 레시피는 육개장을 볶는 레시피가 아닌데 이게 오리지널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무조건 이런 고깃국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한 소끔 볶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물에다가 넣고 육수를 뽑으면서 끓이는 레시피예요. 근데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방법에서 조금씩 다른 것도 해보는 게 좋으니까 다른 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일단 1.5리터를 넣으라네요. 밥은 곧 시작이고 물을 먼저 부어주세요. 물이 물은 1.5리터. 이번 레시피는 엄마의 손맛이라는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잽니다. 예, 계량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지금 몇 번 넣었나요? 4번 넣었죠 지금? 맞죠? 고기가 양이 좀 적으니까 일단 1.25만 하다가 나중에 더 하는 걸로. 핏물 깨놓은 고기를 바로 넣어줍니다. 물 빼고 바로 양지 자투리 고기 넣고 약간 파뿌리, 다시마, 육수부터 뽑는 거예요. 불 올리고 파뿌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시마 많이 넣네. 뚜껑을 덮고 강불에서 많이 끓이네. 다시마도 10g 정도 넣고 뚜껑을 닫고
팍 끓입니다. 그래서 10분을 일단 강하게 끓이고, 그러는 동안 다른 거를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대파는 그대로 다시마는 10분 후에 다시마를 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약간 쓴맛이 난다고 배워가지고 나는 좀 더 일찍 건지고 싶네. 아무튼 봅시다. 대파는 그대로 대파는 그다음 계속 끓여줍니다. 후 우러난 다음에 빼내는 푹 우려내래요. 거기다 물을 넣고, 고기는 이제 대파 고사리 그램 들어갔습니다. 고사리는 고사리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짜라라라라라. 저 고사리를 지금 처음 써봐요. 네, 고사리라는 식재료를 처음 써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있네, 고사리에는. 약간 불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대로 한 200g 정도 되네요. 이 200g의 고사리를 어떻게 하냐, 물을 다 버리고 약간 억센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질을 해볼게요. 저는 이 고사리에서 이 뭐라 그러죠? 이 이파리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진짜 대박 맛있었어. 되게 기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고사리들은. 커팅해서, 이게 또 고사리가 너무 또 밥 말아 먹는데 고사리가 너무 많이 딸려오면은 딱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런 느낌이구나, 고사리는. 긴 애들만 빼고. 고사리도 억세서 좀 일찍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마 좀 있으면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딴딴따란딴 따라란 따라란딴.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그냥 어차피 접시 똑같은 모양 금방 씻거든요. 그거를 3-4개 꺼내서 거기다가 식재료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밥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물은 아직 안 끓었네. 좋습니다. 조미료들을 지금 꺼내놓으면 되겠네요. 레시피 보면서. 레시피 보고 고기 삶은 걸 이따 찢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오늘 육개장은 찢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고기는 한 3-40분 정도 삶아야 될 거라고. 그래야 찢기가 편할 것 같다고 하네요. 오늘 그럼 도대체 그거를 좀 커팅을 좀 할 거 그랬나? 오늘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기와 양념 그거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다진 마늘 하나,
둘, 셋.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주시고요. 청주. 청주 소주 한 잔, 감칠맛이 좀 나야 되겠다. 국간장 셋. 다 꺼내놓게요, 그냥. 꺼내놓고 약간 국간장, 좋은 국간장, 받은 국간장을 써야겠어. 청주 백화소금. 오, 왜 이렇게 부풀어 올라? 너무 팔팔 끓였나봐요. 살짝 이렇게. 저는 이쯤에서 다시마를 뺄게요. 이거 저는 오래 끓이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밥이 다 됐네요. 그리고 요 갈색 요런 거 뭐라 그러죠? 거품 같은 거 이거 지금 좀 걷어내는 중이에요. 이게 핏물이라고 그러던데, 핏물이 응고되면은 이렇게 된대요. 근데 뭐 이거 그렇게 상관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조금 걷어내면 좋다. 됐고, 다시마 하나, 내가 몇 장 넣었지? 다시마 둘, 라스트 셋. 됐어. 팥불이는 아직 있어. 그리고 더 끓여. 됐어. 이렇게 하고 다시 조미료들을, 네, 참기름. 참기름이랑 고춧가루가 오늘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볶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숙주는 안 넣어야 되겠다. 오늘 숙주는 안 넣고, 그 다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후추는 좋아하니까 후추는 제가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넣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후추 같은 경우는 후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저는 통후추를 좀 사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후추를 아낌없이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추를 좀 넣어줄게요. 하도 많이 써서. 떨어진다. 오늘 다시다 안 쓰고, 소고기 다시다 안 쓰고 만들어 볼까? 어떤 맛이 날지. MSG를 안 쓰고 육개장을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번에는 캠핑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신없이 업로드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캠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고요. 사실 이제 캠핑장, 제가 목요일에 업로드를 하고 캠핑장에 다음날에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일어났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빨리 서울에 올라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말에 마라톤을 했어요. 김포 마라톤에 나가가지고 10km 미리 신청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록을 좀 하는 게 제 목표였어가지고 제 개인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꽤 잘 뛰었고요, 그날은.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래도 내가 좀 건강해졌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10km 정도는 한 번쯤 뛰어볼 만해서,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카디오가 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5km, 10km 정도는 좀 깡으로 도전하면, 물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한번 해보실만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고기는 계속 끓고 있고 중불로 해서 뭘 딱딱한 순서대로 넣는 것 같아요. 무를 넣어줄게요. 이제 육수에다가 무. 육개장 그래도 좀 맛이 강하니까 이 비린 맛이랑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버섯은 좀 이따 넣어도 될 것 같고. 그쵸? 일단 좀 딱딱한 버섯은 지금 좀 이따가 넣고, 고사리도 그 다음에는 아마 고사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천천히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중불로 낮춰서 푹 우러난 뚜껑을 계속 닫고 중불로 끓이네. 계속 끓여줍니다. 20분 정도 푹 끓이셔야지. 20분? 대박이네. 오래 해야 되네, 오늘. 이렇게 비스듬하게 고기는 이제 대파도 묻혀주세요. 고사리는 좀 미린 그램고요. 이런 느낌이군요. 이제 고기 삶은 거는 엄청 오래 해야 되네요, 여러분. 저 지금 할 일이 없어요. 20분, 25분을 푹 끓여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찍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죠.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삶아주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조용히 토크만 하면 되겠는데 푹 끓여야 돼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아까 수건 다 개놔가지고 수건도 넣고 하면서 근황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를 했고요. 마라톤 같이 나간 친구들은 뭐 마라톤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10km니까. 이제 또 위대한 탄생 제 오디션 프로그램 동료들 인 희주 누나랑 태권이랑 기타 등등과 함께 나갔고요. 네, 아주 모두가 저의 뜀박질에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건강하고 막 엄청 그런 이미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뛰는 거는 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또 몸이 아무리 좋고 근육이 많고 해도 막상 이 오래 뛰고 빨리 뛰는 거는 좀 힘들거든요. 몸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서도 제 뭐 완전히 오래된 10대 때부터 오래된 친구, 영국 친구 중에 또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막 거의 괴물이거든요. 자전거를 타면 그냥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근데 뛰는 거는 솔직히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다. 잘 뛰려면은 이봉주 선수 같은 몸에 가까울수록 약간 잘 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 사람들끼리는 제가 제일 잘 뛰었고요. 일단 제가 600이 목표였는데, 600이라고 하면은 60km를 60분 안에 뛰는 거예요. 그래서 킬로당 6분이 걸린다 해서 60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도 이걸 되게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룹 PT도 다니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56분 28초 정도, 56분 30초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가 몇이었지? 530이었나? 이게 기분 좋아서 지금 갖고 있거든요. 538이네요. 538. 거의 540으로 뛴 거네. 이 정도면 사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록이고, 심지어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에 몇 번 전력 질주를 했거든요. 막 으악 뛰다가 다시 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다시 으악 한번 뛰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연습하면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제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빠른 속도로 하프 21km 넘는 거리를 뛰시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분 제 옆에 서 시작하시다가 그냥 스몰 토크를 좀 했는데, 그분은 42분이시라고 했나 43분이시라고 했나, 아무튼 저랑 똑같은 일반 사람들이 한 60분에 뛸랑말랑 하는 거리를 40분대에 주파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되게 신기했던 건 아이들도 많아서 놀랐고요. 정말 어르신들도 계시고 완전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막 약간 이런 폼으로 뛰시는데 이분이 내 앞에 있었어. 나보다 빠르다는 거고, 실제로 제 앞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뭐 50, 60 되신 분들도 선생님들 꽤 많았고, 제가 틀림없이 할아버지를 지나쳤단 말이죠. 그럼 이분은 내 앞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로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보단 내가 잘 뛰긴 하더라. 내 앞에 아이들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좀 건강해졌구나 하고 좋았고, 근데 제가 좀 요즘에 좀 건강에 제일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은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날 뭐 끝나고 또 맥주 한잔 하고, 거기 이제 태권이가 러닝크루 분들하고 좀 친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재밌게 인사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마라톤은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좀 기안84님이 나 혼자 산다에서 러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좀 핫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라톤 들어가기가 힘들어졌는데, 이제 제한 인원이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는 않고, 저도 그 중에 그 대중적으로 유입이 된 사람 중에 하나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5km가 있는 마라톤들이 있는데 5km는 진짜 그냥 편안하게 그 정도는 좀 종종 운동했다 하면은 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10km는 그래도 뭐 쉬었다가 뛰었다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 70분 전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축제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막 이리저리서 막 부스 같은 거에서 막 홍보하는 것도 막 나와 있고, 막 사람들 거기서 막 뭐 물도 나눠주고 뭐 사은품도 나눠주고 막 그런 것도 많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은 날씨에 뭔가 운동 축제 같은, 운동회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김포 마라톤 갔다 왔는데 JTBC 마라톤, 서울 마라톤이죠 그게 아마, 그리고 동아 마라톤인가? 그거 두 개가 제일 핫한데 올해 JTBC 마라톤을 제가 못 들어갔어요. 네. 제 앞에 7,000명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신청하는 거 어플로 들어가서 대기에서 기다리다가 앞에 사람들이 쭉쭉쭉쭉 빠지길래 뭐지? 그러고 딱 봤더니 마감됐다고. 그래서 제마가 JTBC 마라톤이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풀코스나 하프코스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JTBC 마라톤이 근데 하프코스가 없고 풀코스 10km, 5km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코스는 솔직히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10km가 워낙에 많단 말이에요. 5km도 그렇고. 그냥 사실 좀 적당히 경험 삼아 뛰어볼 수 있는 정도의 길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요즘 인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뭐 작년에 JTBC 마라톤 뛰었으니까 뭐 또 천천히 또 저는 다음 기회를 노려보면 되는 거고, 사실 러닝크루들의 신청하신 분이나 러닝크루 자리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뭐 대충
못 오시는 분 번호 받아가지고 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이번에 그래서 공식적인 제 이름 기록으로 56분 30초? 56분대를 찍어가지고 조금 더 뭐 잘 뛰어보고 싶기도 한데 사실 저는 또 그런 거에 크게 욕심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60분 찍으면은 55분 하고 싶고 55분 하면은 50분 하고 싶고 50분 하고 나면은 막 45분 하고 싶고 뭐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 다음에 뛸 때는 오히려 더 살살 뛸 수도 있고 한 50분 안쪽 또 뭐 근데 그렇게 그건 욕심은 별로 안 나네요. 그냥 뭐 하다 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꼭 하려고 그러는 건 제 스타일이 좀 아니긴 해요. 예. 근데 10km 해보니까 약간 하프 하프 코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태권이 친구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도대체 하프 코스를 뭐 1시간 40분인가? 50분인가? 뭐 아무튼 맞는 것 같아요. 1시간 4, 50분 사이였는데 나보다 빠르거나 나랑 같은 속도로 어떻게 20km를 뛰냐 21점 몇 킬로를 뛰는 것이냐 여쭤보니까 똑같이 죽도록 힘들대요. 10km 뛸 때랑 똑같이 그냥 그거를 두 배 이상을 더하는 건데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해요. 또 하프도 할 수 있을지. 근데 불안한 거는 이제 하프를 하면 또 풀 코스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풀 코스 같은 경우는 좀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빨리 죽을 것 같다. 빨리 죽을 것 같고 무릎이 빨리 삭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하프 정도까지가 일반인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아직 어떻게 할지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근데 올해는 하프는 안 갈 것 같고 올해는 그냥 적당히 뛰다가 내년 정도에 한번 보려고요. 내년 김포 마라톤에 뭐 모르죠. 제가 또 하프 뛰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5월 말에 바다 마라톤이라는 거를 또 나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냥 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김포 마라톤 뛰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너무 덥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뛰시는 분들도 너무 덥다고 경험자분들이 막 오늘 너무 더워서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5월 말 정도가 요즘 날씨 그날이 되게 따뜻했거든요. 그 정도 날씨라고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4월 마라톤이 그랬고 5월에는 진짜 더워서 거의 뭐 너무 좋은 기록 기대하진 않아도 될 거다고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5월 말에는 좀 욕심 많이 안 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적당히 처음 나가는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속도 맞춰가지고 한번 뛰어볼 것 같고요. 근데 또 뛰다 보면 막 치고 나가게 돼요. 자기가 체력이 남으면. 네. 어쨌든 내 자신한테 도전을 하는 느낌이니까. 네, 실제로 뛸 때 그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막 어떤 속도로 가고 나를 막 앞질러서 가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속도에만 딱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도 다행히 뭐 남자치고는 가벼운 몸무게라서 무릎이 많이 아프지도 않고 마지막에 이제 전력 질주도 좀 해보고 네, 너무 웃긴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에 전 노래를 틀거든요. 굳이 이렇게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10km 중에 마지막 1, 2km 정도를 남기고 노래를 틀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한 2, 3km까지는 그냥 뛰고요. 뭐 어쩔 때는 유튜브 같은 거 들으면서 뛸 때도 있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러닝 어플, 나이키 어플 같은 게 이제 속도를 알려주니까 내가 지금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 뛰고 있는지 저는 좀 들으면서 뛰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너가 지금 1km를 더 뛰었다.
이제 2kg 떴다, 이제 3kg 떴다, 그럼 이제 7kg 남았구만, 이렇게. 그래서 한 3, 4kg까지는 일단 그냥 뛰다가 3kg에서 4kg까지가 좀 고비고요. 4kg에서 5, 6kg까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뭐 좀 다시 고비가 와요. 그래서 한 6kg, 8kg까지가 진짜 힘든데, 그때 약간 저는 이번에 유튜브로 그 핑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재석 씨 나오시는 그거를 틀어놨어요. 그거를 틀으면서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잠깐 정신이, 물론 그런 거 안 들리기도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걸 들으면 이제 힘든 거를 좀 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은 저는 뭐 그렇게 막 화가 난다기보다는 막 나 비웃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재미있고 이러면은 좀 고통이 좀 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 8kg까지 가고 9kg까지 가고 마지막 1kg 때 힘을 좀 남겨놓고 있었으니까 남은 느낌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를 틉니다. 제가 마지막에 트는 노래들이 있는데, 러닝할 때는 나 자전거 탈 때는 제가 페퍼톤즈의 프레시맨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페퍼톤즈 좋아하는 거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페퍼톤즈 형님들의 프레시맨을 들으면 되게 막 딱 러닝하는, 이제 다시 어딘가로 떠나보자, 학교를 가보자,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딱 고양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또 들으면서 한번 달려주고, 여기다 물 한번 조금 더 넣어줄게요. 희한하게 그 노래를 들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걸 다시 뛰어야 돼,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뛰다가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또 뛰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처음부터 다시 프레시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 들으면서 막 질주하면서 사람들을 그때부터 막 제낍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갑자기 그 있잖아요, 왜 주인공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지고 있다가 포기하지 마! 막 그런 얘기 듣고 갑자기 막 노래가 탁 나오면서 주인공이 갑자기 막 뛰면서 사람들을 제치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막 슬로우 모션처럼 막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장면이 막 생각이 나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을 치고 나가고, 그러다가 그 노래 끝나기 전에 또 힘들면 또 솔로, 기타 솔로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 기타 솔로를 들으면서 난 지금 무대 위에 있다. 난 지금 되게 중요한 무대 위에 있고 한 3,000명에서 5,000명 앞에서 공연하고 있다. 그리고 야외 공연이고 내가 한 1시간짜리 공연에 거의 마지막 곡을 하고 있다. 약간. 근데 그 노래에 기타 솔로를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엔돌핀 같은 게 엄청 나오거든요. 그 상상만 해도. 왜냐면은 그 마지막 공연 딱 공연할 때 딱 뒷부분에서 되게 신나면서 사람들이 막 뛰고 있고 막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은, 그런 순간이 진짜 오면은 공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좀 있으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공연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또 한 100m, 200m 뛰어져.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맨날 하는 방법인데, 이제 시기어로즈의 노래 호피폴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무한도전이 북극 갔을 때 막 나오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올림픽 선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노래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레시맨이 끝나자마자 노래가 딱 끝났는데 앞에 김포 종합운동장 딱 있는 거야. 진짜 영화 같았어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렇게 10kg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꼴랑 지금 10kg 완주한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거 있다고 제가 말이 너무 많았으나, 지금은 원래 또
이런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기 위한 게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기가 익을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이런저런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이러는 동안 지금 여기에다가 고사리를 집어 넣었고, 파는 좀 이따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버섯도 좀 이따 넣을까? 아니에요, 버섯은 좀 이따 넣어도 될 것 같아. 슬슬 제가 아는 육개장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싶기도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걱정되는 건 이따가 고기를 찢어야 되는데 고기가 찢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안 찢기면 다시 넣고 더 끓여야죠. 별 수 있나. 제가 팥뿌리를 안 뺀 것 같거든요. 팥뿌리를 지금이라도 찾아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팥뿌리 여기 있다. 빼고 계속 끓여줄게요. 두루루루루루 두루루루. 파 많이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육개장 너무 맛있겠다. 육개장 말고 다른 반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뭘 먹나? 반찬은 좀 있네요. 김치도 좀 있고, 이번에 좀 받아와서 겉절이도 있고 젓갈도 있고.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너무 진지한가? 그런 거를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너무 많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갑자기 인생 강의 들어갔어. 얼마나 살았다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예요, 이거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뭐 자기 꿈도 이루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첫 번째는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도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마라톤 갔다 온 전후부터도 그렇고 최근에 좀 술 마실 일이 많았어서 그런가?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고, 좀 몸에 체수분량이 좀 안 나오는 느낌? 그 실제로 체중계 인바디가 저 집에 있는데, 그 체중계 인바디로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체수분량이 확 떨어져 있더라고요. 체중이랑 체지방은 뭐 그럭저럭 비슷한데,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겠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70%가 뭐 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성인 남성의 체수 분량이 50%에서 70% 사이가 나온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는 45%에서 65%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체수 분량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요. 제가 오늘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체수 분량을 60을 넘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 좀 많이 먹고 근육량 좀 늘려가지고 60을 무조건 넘겨보자. 맨날 59, 뭐 61? 키케야? 요즘 재보니까 56%인가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좀 체수 분량을 늘려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고기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고기를 이제 푹푹 찢어야 돼요. 원래 육개장 고기를 썰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냥 썬 다음에 그냥 고춧가루, 간장 팍팍팍 넣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정통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찢는 방법으로 좀 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뜨겁지 않게 조심하고. 원래 근데 이거 면장갑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고기 상태를 볼게요. 일단 자투리 고기들은 어차피 좀 잘려 있어서 이거는 이대로 먹으면 될 것 같고, 이 양지가 한 덩어리거든요. 생각보다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네. 계속 끓이면서 고사리도 생각보다 오래 끓여야 되겠네. 고사리가 잘 뭔가 그 야들야들해지는 게 좀 오래 걸리네. 처음 써보니까 내가 이거를 일단 계속 끓입니다. 계속 끓이고, 아 맞다! 표고버섯 지금이라 넣어야겠다. 아 너무 늦었다. 표고버섯 다음에 쓸게요. 아니 제가 무슨 뭐 백화 표고버섯? 되게 됐다. 비싼 표고버섯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엄청 그 건조 표고버섯이라서 되게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육수 내는데 쓰는 표고버섯인데, 그거는 뜨거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장갑 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연장갑 새거 없나?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표고버섯을 선물 받은 게 있는데, 하얀색으로 딱 말려있는 표고버섯이 아마 뭐 제일 귀하고 최고로 쳐주는 표고버섯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육수용으로 아니면은 거의 이제 하룻밤을 불려놔야지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물에 불릴 때부터 넣었어야 되는 건데 안 넣었으니까 그냥 다음에 활용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이 실리콘 이거 장갑이라도 껴볼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집게로 해야 되나? 집게로 잘라볼까? 장갑을 이중으로 껴서 해볼게요. 오늘은 찢는 육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기의 양이 부족하지 않을지. 맘 같아서는 고기를 한 1kg 넣고 싶었는데 또 너무 많이 넣은 것도 좀 투머치니까, 레시피들을 보면은 적당히 한 500g에서 600g 정도 넣으라고 하던데, 저 지금 한 500g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찢어지네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4분의 1로 커팅해서 몇 분만 더 끓일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집어넣어. 한 김에 버섯이랑 양파도 집어넣어. 육수가 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찢는 육개장이 왜 맛있는지 제가 이제 알겠네요. 찢는 육개장은 그만큼 오래 끓였다는 거야. 양지를 막 북북 찢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오래 끓여야 된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품은, 빨간 거품은 핏물이 많네요. 마르니까 빨간 피로 응고가 됐어요. 신기하네요, 이거. 요거는 잘 되고 있고요. 얼마나 더 끓여야 될지.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랑 이거 완성되는 순간 정도는, 맛 정도는 보고 밥 먹을 때는 따로 먹더라도
완성되는 순간은 좀 함께 하고 싶은데 사진 찍는 순간까지는. 오늘 저는 좀 격렬하게 식사하고 싶어서 이 요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먹는 거는 녹음 안 할 수도 있어요. 먹는 건 개인적으로 하려고요. 좀 더 일단 끓여볼게요. 한 10분 더 끓여볼게요. 무슨 얘기를 또 할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마라톤도 뭐 하고 밖에서 좀 운동 많이 하려고, 운동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6일 운동을 못 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좀 아직 멀었나 봐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3, 4일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운동복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좀 처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막 땀 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운동복 안 입으면 막 땀 흘려서 막 끈적끈적거리고 막 못생겨지면 안 되니까, 쩔어버리면 안 되니까 좀 그러는데, 운동복을 입으면 어차피 땀을 흘리라고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땀을 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운동복을 입으면 좀 건강해. 자주 입고 다니면 건강에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엔 좀 그런 종류의 브랜드들, 뭐 비즈니스 캐주얼 대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운동 엑서사이즈 캐주얼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 캐주얼로도 입을 수 있는데 이걸로 가벼운 운동 해도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옷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운동하기 전에는 운동 안 하면 아침에 스케줄 가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 그 현실과 그 내 눈앞에 있는 일들한테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해야 되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하러 가든지 뭐 녹음을 하러 가든지 앨범 해야 되니까 앨범을 하든지 뭐 그런 끌려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그 하루와 그 현실을 내가 이끌고 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다,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몸은 더 뭔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야,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안 피곤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안 피곤하고, 오히려 잠이 잘 오고 밤에. 뭐 그렇습니다. 뭐 운동 얼마나 한다고 자꾸 운동 얘기만 하죠? 저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고기 상태 한번 볼까요? 일단 계속 끓고 있고, 하나를 건져서 집게로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안 찢어지는구나. 이제 좀 되나? 안 되네. 아직 더 해야 되네. 이거 뭐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역대급 에피소드가 나오겠는데? 육개장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였다니. 적당히 하다가 분량 나왔다 싶으면 뭐 마무리하고 사진만 찍어 올려야 되나? 왜냐면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지금. 고기만 완성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1, 2편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나 녹음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거를 찢어가지고, 이건 되게 희한하게, 원래는 이렇게 막 볶아서 고추기름을 내잖아요. 고추기름을 따로 넣거나.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참기름이랑 국간장이랑 청주랑 다진 마늘, 고춧가루, 이거를 찢은 고기에다가 넣고 비벼요.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에 그 묻힌 빨간 거를 여기다가 국에다가 넣어준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한 맛을 뭐 낼 수 있다고 아까 레시피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는 이따가 다시 봐야 되고요. 근데 좀 빨리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고기를 얼마나 더 끓여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날씨가 그래서 한창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날씨에 밖에 사실 뛰고 캠핑 가고 하기 제일 좋은 날이니까, 날씨니까 제가 지금 계속 캠핑 가고 막 뛰고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난주에 수목금 캠핑에서 돌아올 때 아침에 딱 느낀 게, 아, 이제 캠핑 가기 좋은 날씨도 딱 오늘까지다. 왜냐면은 밤에는 겁나 추웠는데 낮에 너무 더운 거야. 추운 거보다 근데 더운 게 낫긴 해요, 캠핑할 때. 그렇긴 한데, 이브제는 또 너무 빛이 세져있는 느낌이네. 그래서 좀 더운 느낌이네. 그래서 이제 또 일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한 캠핑을 지금 백패킹 한 번, 오토 캠핑 한 번 이래서 2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캠핑이나 뭐 야외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 원인은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미세먼지라는 거를 전 사실은 그렇게 이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걱정을 안 하고 뭐 그런 게 진짜 뭐 얼마나 몸에 해롭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니 확실히 이거는 몸에 다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서울, 특히 서울 살려면 그냥 진짜 좀 저렴한 공기청정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기청정기가 막 엄청 좋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제 체감상. 그래서 요즘에 음악하는 사람들도 작업실에다가 샤오미 공기청정기 같은 거는 하나씩 놔두는데,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진짜 눈이 따갑고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정말 무조건 샤워해야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게 좀 아쉽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미세먼지가 이런 동안은 야외 활동을 잠깐 좀 줄일 것 같은 느낌. 환기를 해도 환기가 안 되는 느낌이니까 좀 심각하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아는 육개장의 냄새가 나네. 너무 신기해요. 전 이런 거 먹을 때 국물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지금 계속 좀 증발하는 느낌 들어서 조금 더 넣어줬어요, 지금. 자, 이제 한 번 더 조각 한번 보자. 찢어지나. 그러니까 이걸 제가 처음에 너무 큰 덩어리로 넣었는데 처음부터 좀 작은 덩어리로 했어야 됐나, 작은 덩어리로 잘라서 넣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자, 이제 좀 찢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뜨거워. 한 덩이만 찢어보자. 끓이는 동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네. 밖에서 육개장 누가 해주거나 하면은 진짜 감사히 먹어야 되겠다. 집게로 될 정도가 아니라, 뜨거. 질겨. 뜨거. 이거 진짜 빡세네. 이게 어지간히, 안 돼. 집게 휘어지겠어. 손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엄청 질겨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라 그래야 되죠? 무조건 면장갑을 끼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세게 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워. 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러면 포크를 한번 써볼게요. 힘을 주기가 좋으니까. 이걸로 하면 된다. 이제 좋아. 포크입니다, 여러분. 포크로 찢으세요. 나이스. 야, 꿀팁.
육개장을 찢을 땐 포크로 찢어라. 예, 그러니까 그 장조림에 들어가는 고기 있죠?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오, 굉장히 질기구나, 양지가. 와, 제가 소고기 양지를 처음 써봐요. 사실 양지 쓸 일이 없잖아. 뭐 장조림을 만들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찢으니까 진짜 그 그럴듯한 육개장에 있는 고기처럼 되네요. 근데 이 고기 자체가 굉장히 질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의 조리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질겨가지고 이렇게 잘게 쪼개지 않으면 그 먹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름 이 질긴 고기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 끝에 이런 형태의 요리가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보니까. 고기 조각 하나 더 꺼내서 일단 계속 푹 끓이면서 쪄볼게요. 아, 포크 방법은 진짜 대박이었다. 이 끄트머리부터 짝짝 힘으로 찢으면 어떻게든 찢어진다. 하나씩 찢어볼게요. 양지로 할 때는 그래서 좀 잘게 찢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질기거든요. 근데 뭐 등심을 쓰거나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아예 그냥 뭐 차돌박이가 커팅돼 있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면은, 차돌박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잘게 잘라놓은 거라서 질기진 않으니까. 근데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덩어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얇게 잘린 거 말고 그 부위가 그렇게 얇게 자르지 않으면 엄청 또 질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이유가 다 있다. 소고기는 질김과의 사투이고, 돼지고기는 그 누린내와의 사투인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만 차이를 좀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 두 고기를 다루는데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좀 걱정이에요. 지금 4덩이를 제가 넣었는데, 진짜 실제로 고기 몇 인분 나오게 하려면, 예, 미나리랑 무만 잔뜩 있네. 양파도 있고. 실제로 이거, 왜냐면 이 고기가 많이 줄어드네요, 해보니까. 그래서 고기 한 700, 만약에 진짜 고기 반 국물 반 느낌의 이 육개장을 먹고 싶으면 한 700~800g에서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우를 그만큼 사는 건 너무 오버한 것 같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 한우라도 질겨. 그냥 어차피 양지는 무조건 질기기 때문에 그냥 아무 부위나, 그냥 호주산이든 미국산이든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우리 한우 사랑해야겠지만, 완전 구이로 탁 구워 먹는 거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도 선호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고 단백질 채우는 데 도움이 되고. 와, 근데 이거 손으로도 진짜 힘들겠네. 집게로는 절대 안 되고, 이 정도 가지고는.
포크로 이렇게 진짜 쫙쫙 찍고 있어요. 됐고, 마지막 조각. 마지막 조각. 나와라이, 나와래요, 나와라 이제. 요 조각이 뭐가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좀 빡세 보이는데, 끝에서부터 쭉쭉. 얘는 좀 칼을 써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질기다는 거는 사실 충분히 안 끓였다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어차피 육개장이란 게 저는 한 그릇 일단 먹을 거고, 하루아침에 다 끓여 먹는 요리가 사실 아니잖아요. 며칠 놔두고 계속 한 소끔 끓여서 먹고 한 소끔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할 거니까, 처음에는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연육이 되겠죠. 되게 안 되네. 이 부위가 특히 질긴 것 같아. 이렇게 좀 찢어 놓으면 그래도 금방금방 있겠죠? 이게? 근육들이 좀 찢어지니까. 이제 거의 다 찢었어요. 완성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육개장은 사드세요. 하지만 이게 레시피 봐야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고기도 많이 넣을 수 있고 하니까. 소주잔으로 한 잔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입니다. 이게 소주잔으로 한 잔. 청주 소주잔으로 한 잔. 오, 미끄러. 큰일 날 뻔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리고 국간장. 국간장 3숟가락. 하나, 둘, 셋. 오우, 간장 이거 맛 세네. 넣고 후추 좀 넣을게요. 제가 좋아하니까 후추는. 저는 후추의 이 시원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춧가루도 참치 액젓이 넣어야 된다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참치 액젓 3숟가락? 그럼 너무 짤 것 같은데. 참치 액젓은 진짜 그냥 한 2숟갈 정도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3숟가락. 고춧가루는 오히려 더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4숟가락 넣어야지. 하나, 둘, 셋. 에라이, 다 넣어. 그래, 한 4숟가락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2숟가락. 참기름 하나, 둘, 참기름 하나 더 넣었다. 참기름 좋아해서. 그러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고기 지금 이 찢은 거를 여기다 넣고 조물조물. 너무 맛있겠다. 미쳤다. 미친 향이 납니다.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먹어볼까? 미쳤다. 이대로 입수시키고, 그 다음에 파도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파 언제 넣는 게 아삭하고 맛있을지를. 대파 끓이시면
대파도 좀 넣으라고. 팽이버섯도 넣고 다 넣을게요. 그냥 이제 대파의 시원한 맛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물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한 컵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조금만, 소고기 다시다 진짜 조금만. 이게 지금 양이 얼만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됐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이대로 뚜껑 닫고 한 소끔. 어우, 꽤 많은데? 파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볼륨이 엄청 많아졌어. 원래는 이제 2단계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설거지하면 너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완성되는 거를 기다려 볼게요. 손만 좀 씻고. 오늘도 운동을 하고 나갔는데 끝나고 또 턱걸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등이 뻐근하고 기분이 좋네요. 저는 청주 같은 경우는 백화수복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제사할 때 쓰는 거, 그거를 그냥 한 병 사놓으면 되게 오래 쓰고, 그 정도면은 사실 제일 가격대 성능비가 좋지 않나.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줘요. 이렇게 이 정도. 나중에 설거지하기 쉽게 이 정도 정리만 하고. 너무 궁금해서 지금 뚜껑을 빨리 열어보고 싶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박이네. 좋아요. 좋아요. 다진 마늘 냄새도 나고 아직 풋내가 나서. 제가 국간장 말고 제가 좋아하는 간장을 진짜 조금만 넣을게요. 이게 약간 거의 쯔유 같은 역할을 거의 하는데, 희한한 거는 이게 약간 오리지널 레시피라 그런지 설탕이 안 들어간다. 뭐 설탕이 육개장에 들어가는 게 웃기긴 하지만 들어가면 뭔가 시원해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슈가보이식,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백 사장님 레시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오늘 저 지금 이거 시간, 타이머 돌리는 시간 보니까 1시간 넘게 지금 조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걸 완성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밥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숟가락도 넣고, 맛은 오늘 코멘트에 써드리는 걸로. 저 진짜 오늘 좀 격렬하게 먹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면서 먹는 소리가 이 이어폰에 이렇게 착착 무적무적 하고 들어가는 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격렬하게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은근히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끔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를 따로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격렬하게 이거를 먹고 싶다는 얘기다. 오늘은 좀 격렬하게 먹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최근에 또 김치가 없었는데 김치가 또 생겼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김치가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등등에게는 김치가 제일 귀한 것 같아요. 육개장 계속 끓이고, 이거는 끓일수록 사실 고기가 연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끓이도록 하고요. 다음에 김치, 신나는 묵은지, 너무너무 신나. 이 또 김치 또 쭉쭉 찢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김치 가위로 자르는 거는 신성모독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음식에 그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로바로 그냥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제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생선구이나 게, 랍스타 이런 것처럼 가시 발라먹고 껍데기 막 발라먹고 껍질 까먹고 이런 거보다는, 아니면 뭐 새우처럼 그냥 먹는다던가 이런 거 괜찮은데, 차라리 초밥이나 회를 좋아하고, 왜냐면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물보다는 좀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까서 먹는 거, 막 조개 종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막 이렇게 막 번거롭게 까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살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좀 해물 종류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회는 또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게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상하게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막 회가 먹기 싫어진다거나 그런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갑자기 회가 별로 싫어졌다.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약간 전만큼 회에 대한 크레이빙이 심하진 않다. 뭐 이런 사람도 봤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아마 이거 처음, 지인들 말고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굴을 잘 먹었어요. 생굴 꽤 좋아했고, 생굴, 진짜 생굴로 먹는 거, 저는 오히려 익힌 굴보다 생굴, 석화로 먹는 거 있죠. 석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랑 한잔 하고 그러는데 막 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굴보쌈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런가 아닌가 뭐 그랬는데, 며칠 뒤에 부모님 댁에서 외식을 하고 왔는데 또 토를 갑자기 엄청나게 급성 느낌의 그거를 하고, 새벽 내내 똑같은 증상, 새벽 내내 골골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날 우리가 고깃집을 갔는데 굴무침 같은 거를 먹었던 것 같아. 그게 굴무침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굴에 알러지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번 진짜 용기 내가지고 어떤 술자리에 되게 신선해 보이는 굴이 있어서, 야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그랬는데 고춧가루 더 넣어도 되겠는데?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도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굴을 먹을 수 없는 몸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굴에 대한 알러지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맨 처음에 먹었던 굴이 신선하지 않은 굴이었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긴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경우에 저를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무런 알러지 반응이나 거부 반응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요. 일단은 맛을 조금만 더 끌어올리려고 아까 아껴둔 나머지 액젓 한 숟가락 더 넣어봤고요. 제 취향에 따라서 미원을 더 넣을까 말까. 미원 진짜 요만큼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양이 엄청 많아요. 거의 냄비 한 사발이 만큼이라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간을 한 건 못 빼는데 간을 안 한 상태에서는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엄청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간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씩 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더 조금만 더 끓이면 마늘의 풋내가 사라져가지고 아주 완벽한 그게 될 것 같아요. 집에 아주 그냥 고소한 냄새가 그냥 넘치는구만. 여기다가 말아 먹을 거고요. 밥도 그냥 밥은 이따가 푼 다음에 사진 찍고 그래야 되니까 최대한 뜨거운 상태에서 먹어야지.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슬슬 마무리 멘트를 하고 먹어야 될 타임이에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좋다. 완전 고깃국이다. 완전한 고깃국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아주 조금만 더 고춧가루를 넣는다. 사진 찍기 좋게. 사진 찍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지 소고기 부위가 많이 생겨가지고 육개장을 한번 푹 끓여봤고요. 맛있게 먹고 컨디션 얼른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회복해서 이번 주도 화이팅 있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하나 둘. 요 스타우브 요걸로 딱 사진 찍는 게 뭔가 예쁜 것 같아요. 수저도 치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늘은 육개장을 끓여봤고요. 되게 뭔가 집 육개장 같거든요, 진짜로. 약간 친구 집 가서 얻어먹는 밥 같은 맛이 지금 탄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약간 사 먹는 맛 느낌보다는 진짜 조금 어디서 얻어먹는 맛, 누가 끓여준 맛, 할머니가 끓여준 맛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밥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격렬하게 식사하고 또 파이팅 있게 이번 주 끝내서 다음 주에도 재밌는 요리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육개장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주시고 재밌게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토끼식당 20화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